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정한 정권교체와 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청래당 공식 팟캐스트 청래시대 8번째 시간을 시작합니다. 박수! 어제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 최종 변론을 가까스로 아슬아슬하게 마무리했고, 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특검 연장 거부가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헌재가 평의에 들어갑니다. 평의를 마치고 아마 헌법재판소 선고 날 오전에 아마 평결을 하지 않을까. 평결을 하면 표결입니다. 평의는 헌법재판소 8명만 아무런 배석자 없이 비공개 비밀리에 의논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역사적 순간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는 이 시점에 청래당 청래시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급하게 땜빵으로 졸지에 갑자기 불려나온 땜빵에 맞게 청래당 아이디 조빵순님. 안녕하세요. 땜빵 빵순입니다. 조빵순. 근데 이빵순, 김빵순, 박빵순이 아니라 왜 조빵순이에요? 성이 조가입니다. 아, 그렇군요. 어디서 뭐 하는 사람이세요? 대구에서 왔고요. 백조입니다. 대구에서 왔고. 백조임을 청래시대, 청래 게시판에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가장 많이 댓글을 다는 사람. 가장 많은 이 시대 참견인. 네, 조빵수님. 연령대는 30대? 38입니다. 30대, 청춘이네요. 네, 노처녀입니다. 네. 아니, 청래시대는 왜 이렇게 노총각, 노처녀가 많아, 이거? 예? 모르죠, 뭐 여기서 하나 건질지. 그러니까 예전에는 남친과 여친이 없으면 교회를 갔어요. 요즘 바뀌었어. 청래당을 오라. 근데 오늘 또 새롭게 나온 우리 거의 뭐 임꺽정 산적처럼 생긴 저는 이 사람을 잘 모릅니다. 자기소개 해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의 참 비주류, 아무도 모르게 조용하게 활동하고 있는 능력몬이라고 합니다. 이름 뭐예요? 김동규입니다. 그래요? 네. 그 바리톤 김동규하고는 어떤 관계였어요? 이름만 같은 사이죠. 성악하고는 아무 관계 없고. 네. 아주 감사한 분입니다.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저 지금, 환기 쪽, 건설 일 하고 있습니다. 23일 됐어요. 23일? 네. 환기? 네. 그러면, 육체노동이네. 노가다죠. 노가다. 네. 완전 좋습니다. 저는 옛날에 하수도 주철관, 그거 있잖아요. 날라주는 시다바리. 보조. 그거 한 적 있어요, 한 달. 완전 힘드셨겠네요. 대학 때. 근데 일을 안 하다가, 물론 이제 시골에서 중학 때까지는 뭐 별일을 다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대학 때 육체노동을 안 하다가, 우리 옛날에 학생운동 할 때는 있잖아요. 여름방학 이렇게 되잖아. 그럼 무조건 육체노동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한 달씩 어디 가서 육체노동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봤어야 돼. 그렇게 벌어서 뭐 했나요? 제가 썼죠, 그냥. 저도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뭐 이렇게 했다 이런 줄 알고. 근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때. 막 주철 무거운 거 날르고, 그렇죠. 보조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원래 시다가 제일 힘든 법이죠. 근래 이제 똥오줌이 지나가는, 화장실. 네네네. 뭐 그런 거. 네. 했어요. 파이팅. 그리고 막 자르는 것도 막 보조도 하고, 쇠 자르는 거. 그 소리 있잖아. 진짜 소름 끼치거든. 거의 그거 돌리면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정말.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세. 삽으로 콘크리트를 막 직직 긁는 거 있잖아. 그거 한 100배 정도. 그렇지. 한 100배 네, 정도. 진짜 그 정도. 네. 역시. 재미없네요. 그렇죠. 훌륭한 육체노동을 네. 하고 있군요. 시험 삶의 현장이 될 뻔했습니다. 네. 그 다음, 우리의 청래당의 안살림꾼. 송경진. 네, 안녕하세요. 송경진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목소리가 차분해졌어요? 저 원래 차분한데요. 그러지 않잖아. 네? 원래 차분한데. 과격한 사람이에요. 어떤 점이? 제가, TV 뉴스 나간다니까, 1인 시위하겠다는 거야, 와가지고. 그래서 막 또,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 막 쭉 얘기했더니, 그럼 또 나가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안 나가기로 했다고 그랬더니,
잘했어요. 그런데 또 MBN 나간다고 그러니까 또 처음에는 찬성했나? 처음엔 찬성했죠. 처음부터 아, 그 다음에 반대 안 했었나? 반대 안 했었죠. 나는 송경진이 반대하면 굉장히 두려워요. 처음에 좀 심하게 반대했었죠. TV조선. TV조선. 예. 그 출연료 내가 돈 성금 모금해가지고 드릴 테니 나가지 마라. 무슨 자신감으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 조빵수님은, 진짜 우리 청래시대에 내가 진짜 모시고 싶었던 분이에요. 근데 오늘 우연히 만났어. 얻어 걸렸네요. 영어로 come across. 우연히 만나다. 저 가방끈 짧아요. happen to. 주로 하는 일은 뭐예요? 지금요? 네, 생업. 생업? 원래 하던 일이요? 네. 아, 저는 전자제품 도매. 전자제품에는 여러 가지 있잖아. 영업? 전기 코드를 꼽는 웬만한 모든 가전제품 같은 가전제품. 거 도매하는. TV, 세탁기, 네, 근데 선풍기. 개인 판매는 안 하고 냉장고, 다리미, 다리미는 안 합니다. 청소기, 밥솥, 뭐 그런 거. 아, 커피 머신기도 하고 몇 년이나 했어요? 눈꽃 제빙기 뭐 모르겠어요. 한 10년 했구나. 하다 말다 계속. 그러니까 집이 금수저구만. 일을 제대로 계속 안 해도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아니죠. 돈 떨어지면 일하러 가고요. 아빠를 잘 만난 반대인데 이러면서. 그런 사람이구나. 청래시대 몇 번 들어봤죠? 네, 한 4번 정도. 들으면서, 뭐가 좋았어요? 좋은 거 없었죠? 그냥 뭐 정청재를 듣기 위해서 듣는 거죠, 뭐. 그냥 우리는 아무 주제도 없어. 네, 아무 대본도 그냥 없어, 그냥. 한다 하니까 듣고 뭐. 네.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주시고. 웃을 일 있으면 웃고 뭐. 네. 그래서 이 청래시대 컨셉은 아무런 준비와 아무런 대본과 뭐 아무것도 없어. 그냥 수다 떠는 거야, 그냥. 호프집에서. 이런 것도 하나쯤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럼 한 병 추가해요. 본인은 지금 벌써 맥주 한 잔을 벌컥벌컥 들이키고. 술 챘으면 잘할 것 같은데 술을 안 채. 자, 우리 김동규님은 네. 닉이 김동규예요? 아니요, 저 능력몬이라고 능력. 몬스터 몬. 그렇게 안 보이는데. 그쵸. 제가 지어드렸. 원래 과거에 쓰는 게 있었지만 강제 개명당했습니다. 환기 노가다 하기 전에는 뭐였어요? 바로 직전에는 잠깐만요. 뭐 했었지? 제 직업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거든요. 직업은 요 많이 1, 2년 안 사이에. 바뀌는 게 좋은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살고 있나 봅니다. 노총각이에요? 네. 몇 살이에요? 지금 82년생입니다. 저랑 동갑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자꾸 여쭤봤어요. 36이 몇 년생이죠? 내 나이랑 비슷한 36? 것 같은데. 보니까 우리 청래당은 30대 노총각 노처녀가 많은데 지금 시대는 노총각 노처녀도 아니야 보니까. 네. 그래서 제가 합동 결혼식 하려고. 통일교예요? 그냥 주례를 한 번도 안 섰거든요. 청래당 합동 결혼식은 인류 최초로 내가 주례 한번 서볼까. 괜찮네. 네? 신혼여행은 다 괌 사이판이고. 그렇지. 신혼여행 무조건 감사이판이에요. 괜찮네요. 네. 우리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지금 경선 선거인단이 이제 100만을 돌파했어요. 저도 굉장히 좀 깜짝 놀랄 숫자인데 막 쏟아져 들어오고 있나 봐요,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이 모집단이 커지면 커질수록 상당히 이렇게 이변이라든가 이런 건 좀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한 30만 들어왔다. 그러면 조직표가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 100만이 넘어간 데서 조직을 동원해서 이길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이겨야 되는 거야. 그 정도의 능력이 있다면. 그래서 지금 뭐 300만까지 얘기 나오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핵심 이슈는 경선이 시작되잖아요. 첫 번째가 뭐냐면 문재인 50% 넘냐 안 넘냐. 이게 아마 초미의 관심일 겁니다. 자, 예언합니다. 53%
플러스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예언을 하도 많이 하셔가지고. 나도 뭘 예언했는지 어떻게 예언했는지 그래서 열심히 적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예언했는데 우리 조빵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감으로. 나도 감으로 때리는 거니까. 안 그럴 것 같은데. 본인은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 그냥 감은 없고 그냥 문재인이 50% 과연 넘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자꾸 들어요. 한번 나는 찍어봐요. 대구 사람이니까 더군다나 느낌이 많이 한번 틀려서. 찍어봐요 그러면. 난 의외로 이재명도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바로서 아주 행복하네요. 자 그러면 새롭게 퀴즈를 낼게요. 등수를 한번 예측해 보세요. 등수요? 네. 아, 등수는 문 대표님 1등 하실 것 1등. 같아요. 2등은 이재명, 3등, 3등 안희정. 안희정. 이렇게. 우리 김동규 의원님은 저도 네 똑같습니다. 그리고 문 대표님 같은 경우는 그냥 좀 압도적이실 것 같아요. 좀 더. 왜냐하면 지금 역선택에 대한 이야기들이 워낙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이제 역선택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원하는 후보가 1등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지지했던 후보를 투표하기보다는 좀 더 돼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몰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60% 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거를 전문 학술 용어로 쏠림 현상이라고 그러죠. 학술 맞나요? 일상 용어 같은 느낌이 굉장히 많이 나는 학술 용어네요. 우리 송경진. 저도 같은 의견이고요. 저도 무난하게 50%는 넘을 것 같아요. 내가 예측한 네. 53 플러스 마이너스 1 어떻게 생각해? 네. 굉장히 당혹스러운 표정을 하고 계십니다. 저 한 52% 나올 것 같습니다. 참고로 2012년에는 53% 나왔습니다. 그래서 53에 플러스 마이너스 1. 저는 대구라서 그때보다 오히려 분위기가 더 안 그래요. 오히려 그때는 문 대표님이 인기 더 많았는 것 같아요. 대구에서. 내 느낌에는. 아, 지금보다 그때가? 네. 근데 여론조사 지표는 그때보다 더 좋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당 지지율이 올라가서 이제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어찌됐든, 제가 봤을 때는 뭐 1등 하는 것은 변함이 없을 텐데, 어쨌든, 50%를 넘냐 안 넘냐 이것이 아마 초미의 관심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입을 푸는 토크를 잠깐 해봤고요. 청래시대 붙박이 고정 픽스 된 투어 2부 크리스마스 2부처럼 설레임을 안고 여행을 가자 투어 2부 박미정 사장 우리 박미정 사장은 보면 볼수록 괜찮은 사람이에요. 볼겐이요? 볼겐. 네. 우리 청래시대는 우리 이 작가를 본받아야 됩니다. 이 방송을 이제 끝내놓고 괌사이판으로 여행을 갑니다. 투어 2부 한 10명 간다고 그래요. 10명? 네. 그 박미정 사장 있잖아. 지금까지 충성을 다한 대리운전까지 불사하면서 보람 있어. 네. 그리고요. 꽃바다. 네, 김관홍 잠수사, 그 사모님이 하는 꽃바다, 꽃집 광고였습니다. 우리 조빵수님 보니까, 꽃처럼 아름다운, 죄송합니다. 립스틱을 앞에 놓고 있군요. 갑자기 립스틱을 꺼내가지고, 입술을 발랐어요. 조금씩 먹고 있어요. 네. 딸기 향이 나서. 딸기 향이라서. 네. 배가 고파서. 네. 그러면 우리의 고정 코너 거의 유일하게 청래에게 물어봐 시간입니다. 청래에게 물어봐. 자, 청래에게 뭘 물어볼지 우리 송경진부터. 네. 저는 지금 카페가 아무래도 경선 과정이 이제 치열해지다 보니까 싸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이제 각각 지지자들을 이제 그분들의 장점을 살려서 그것에 대한 게시글을 써주는 것만으로 좋을 텐데
이제 지지하는 분의 상대 후보를 너무 비방을 하면서 좀 이렇게 안 좋게 저속하게 글을 쓰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반박글도 자꾸 올라오고 막 꼬리에 꼬리를 물고 너무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인터넷 게시판 글 전문가죠, 제가. 네. 2001년도부터 인터넷판에서 지금까지 이제 7년째, 제가 놀고 있는데, 딴지일보 게시판도 조금 이상해졌어요, 지금. 아, 그래요? 네. 많이 죽었어요. 추천글이 예전에는 200~300개 이렇게 가야 1등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100 미만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딴지 분들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했더니 뭐가 한번 확 휘젓고 갔대요. 그래서 막 싸우고 그러면 그 사람들도 막 싫어가지고 이제 안 가게 되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 청래당 게시판도 그럴 조짐이 보이면 제가 살짝 깔짝깔짝 개입을 했는데 우리 송경진 또 네. 청래당 총무가 그렇게 심각하게 노심초를 생각한다고 하니 게시판 원칙을 제가 좀 써서 내일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니 뭐 문재인만 지지하라는 법은 없죠. 근데 이제 거기는 제가 좋아서 온 사람 중에서도 한 80~90%는 문재인 지지인데 뭐 안희정 지지도 있고 이재명 지지도 있는데 그분들을 또 박절하게 뭐라고 하면 안 돼요. 예. 그래서 게시판 운영 관리 원칙 그래서 이런 글은 쓰지 마라. 또 여기까지는 괜찮다. 그걸 미리 했었어야 되지 않아요? 약간?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문제가 좀 불거질 조짐이 보일 때 좀 관심을 받을 때 하는 것이 좀 나을 수도 있어요. 어차피 지금 지나간 건 이제 못했으니까. 그래서 그 나름대로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리면 누구를 욕하는 것은 쓰지 말 것. 그리고 내가 이재명을 지지하면 이재명은 이런 점이 좋다. 이렇게 위주로 쓸 것. 그리고 댓글에 이재명을 홍보하는 글을 쓰더라도 거기에 문재인을 지지한다고 해서 왜 이런 글 올리냐. 네. 이런 타박을 하지 말 것. 그런 분들 저가 참 그런 글을 많아요. 올렸었는데 댓글이 엄청 많이 달렸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동의하고 뭐 그래서 그랬는데. 그럴 때는 이재명 열심히 홍보하십시오. 수고하시네요. 이렇게. 네. 그래서 댓글의 유형도 내가 좀 제시하려고 샘플로. 예. 이게 좋은 생각입니다. 예. 그렇게 하고 내가 문재인을 지지하는데 문재인 지지하는 글이 올라온다. 그랬을 때는 저도 열심히 뛸게요. 저 선거인단 오늘 3명 할게요.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댓글을 달아라. 그런 거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좀 염려스러운 것은 사실은 이제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는 문재인 지지자들이 봤을 때도 그렇게 귀에 거슬리거나 그런 건 별로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안희정 지사가 대연정이라든가 오늘 또 3년 임기 단축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은 저조차도 사실은 용납이 잘 안 돼. 솔직히. 그리고 뭐 어쨌든 뭐 선한 의지 이런 것은 뭐 사과하고 뭐 취소하긴 했지만 어쨌든 오늘 또 3년 임기 단축 이거는요 제가 예상을 했었습니다. 손혜원 의원하고 그렇게 또 나올 거다. 그리고 지난번 정치알바 때 얘기했잖아요. 네. 그래서 예측한 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손혜원 의원이 공개적으로 얘기했잖아요. 이건 김종인과 합작품이다. 그래서 이런 것은 내가 깔 테니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서는 그냥 내가 그런 것은 알아서 까줄 테니 거기에 그냥 댓글로 표현을 해라. 근데 사실상 안희정 지사님을 지지하는 글은 제가 본 적이 없어서요. 본 적이 없죠. 네. 예. 그리고 분위기상 이제 그런 글을 올리면 어떤 댓글이 달릴지가 또 뻔히 보이기 때문에 아마 그러니까 샤이 지지자들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전문 용어 나왔어요. 샤이 샤이. 지지.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네. 우리 송경진 네. 우리 청래당 안살림
네. 을 담당하고 있는. 근데 뭐 살림할 돈이 없어. 문제는 누가 월급 타다 주는 것도 아니고. 네, 그렇기는 하죠. 그렇죠. 그래서 네. 이거는 제가 나름대로 정성껏 알림글로 네. 올리고 여기에 어긋난 경우는 꿀밤 세대씩 맞는다. 난 그거 꿀밤 세대 이렇게. 이거 솔선수범 해야 되는 사람들이 운영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운영진이 잘하고 있어요, 지금. 잘하고 있고, 제가 월급 주는 것도 하나도 없고, 다 직장인이고 이렇게 한데, 또 운영진에 대해서 막 타박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많죠. 네. 아니 근데 불만이 자꾸 그쪽으로 가지죠. 이제 그래서, 관리를 하는 거냐 마는 거냐 뭐 이런 안 하는 식에 관리 대한 부분은 아니고 그것도 관리겠지만 이렇게 뭐 안지사든 누구든 댓글이 이렇게 달리면 운영진이 여기서 자제를 좀 시켜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운영진이 솔직히 동참하는 것도 되게 좀 많아요. 내가 봤을 때 글을 봤을 때 그래고 말이 이렇게 그렇잖아요. 부탁과 명령이 틀린데 부탁도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이렇게 좀 흘러갈 수 있게 요렇게 하면 더 좋을 텐데 요렇게 말을 운영진이 부족한 것은 다 제 부덕의 소치고요. 운영진이 잘하는 것은 그들이 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책임은 저한테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이렇게 마무리하는 걸로 제가 한번 운영 원칙을 올려서 정리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김동규님. 네. 제가 맨 처음에 이렇게 5,000명 번개했을 때 네. 그때 이제 강의 잠깐 하셨잖아요. 네. 통일 관련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공감을 했었거든요. 예전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기도 하고. 그런데 남북 관계에서 가장 큰 진전이라고 평가되고 제가 생각되는 부분은 개성공단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이게 너무 어이없이 닫혔고 네. 그리고 뭐 어쨌든 있으니까 다시 열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으로 있었는데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개성공단에 중국 기업이 입주를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 상태에서 중국 기업들이 이제 북한 정부랑 이야기를 하고 난 이미 소유권 다 받았다. 그렇게 해서 영업을 시작하게 되면 남북 관계가 좋아지게 되더라도 다시 개성공단으로 들어가기 되게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냥 손 놓고 앉아 있을 수밖에는 없긴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사전적으로 뭔가 준비할 수 있는 거 이런 건 없을까라고 궁금합니다. 제가 어디서 좀 귀동냥으로 소문으로 들었는데 개성공단의 물품들은 빼다가 다 어디다 팔았다. 근데 이제 기계 이런 거는 손대지 않고 있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아마 정권 교체가 되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남북 관계에 있어서는 가장 먼저 협상을 할 것이 아마 개성공단 금강산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예측하기로. 그래서 어쨌든 개성공단과 금강산은 남북 대치 상황 속에서도 남북이 같이 숨쉬는 숨구멍이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숨구멍부터 트는 응급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난관이 있겠지만 저는 개성공단은 재개될 수밖에 없는 것이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이 지금 너무 피해가 심하고 지금 계속 극한 상황에 치닫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문재인 대통령 시대가 열리면 또 참여정부 때 만들었던 것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것은 더 잘할 수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개성공단은 통일에 대한 그냥 실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강의할 때도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통일 그럼 막연하게 추상적이고 관념적이잖아요. 근데 개성공단 이것이 눈으로 보여지는 통일의 실물이거든요. 그래서 개성공단 10개가 들었으면 통일이 된다. 네, 실질적인 통일과 똑같다. 이렇게 그렇죠. 예전에 네. 그 특강이랑 이런 거 그러니까 그때 들었을 때 맨 처음 개성공단 했을 땐 그냥 공단해서 기업들 돈 버는 거구나 정도밖에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그 특강을 듣고 1개가 되고 2개가 되고 이게 5개가 되고 10개가 돼서 100만, 200만 단위의 남한, 북한 주민들이 오가기 시작을 하면 실질적으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는다. 이것만큼 확실한 전쟁 억지 능력이 없다. 그리고 이로써 어쨌든 편안하게 왕래가 하면 뭐 가서 여권을 발급받아서 넘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거기서부터 통일은 시작된다. 이게 한국형 통일 방식이다. 거기에서 전 정말 완전 감동받았었거든요. 근데 이걸 진짜
이번 정부 혹은 MB 정부에서 가장 잘못했었던 부분이 뭐 돈을 해먹거나 뭐 4대강을 파거나 그건 어떻게든 내부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라고 보는데 대북 관계에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짓을 했다라는 건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대대손손 굉장히 많이 처벌받고 우리가 끝까지 파헤쳐서 진짜 발본색원해야 되는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김동규님은 네. 제가 몸이 아파서 강연을 못 나갈 시 대타로 제 대신 제 가면 쓰고 강연을 좀 나가서 그대로만 얘기하면 돼요. 그대로만. 잘하실 것 같아요. 그 얘기 알아요? 그 아인슈타인인가? 계속 강연을 가는데 사실 강연이랑 다 똑같은 거잖아. 그 운전기사가 매번 듣는 거야. 근데 하루는 그 아인슈타인이 아팠는지 어땠는지 그래가지고 운전기사 보고 네 들은 거 있으니까 네가 가서 대신 얘기하라고. 그래서 운전기사 가서 계속 똑같이 강연을 했대요. 근데 질문이 들어온 거야. 예상치 못한 돌발 질문. 그러니까 운전기사가 너무 당황스럽잖아. 저 뒤에 보니까 아인슈타인 박사가 앉아있었던 거야. 아, 이 정도 질문은 우리 그 운전기사도 대답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아인슈타인이 운전기사라고 하면서 대신 나와가지고 대답을 했다는 거 아니야. 좀 천재인데? 예? 근데 운전기사가 더 천재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순간 어떻게 그런 게 나오지? 네, 이건 팩트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쉽게 넘어갈 순 없어요. 하여튼 뭐 아인슈타인이 누군지 하여튼 그런 얘기가 있어요. 비슷한 얘기가. 그래서 앞으로 내가 믿어, 그냥. 몸이 네, 믿습니다. 좀 아플 예정이야. 네, 좀 많이 고생하시는 것 같아요. 네, 아플 예정이거든. 그러니까 그때 대신 제가 긴급 투입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연료는 내가 받아야 돼. 강연료가 있어요. 그럼 강연료는 아유, 딜 잘해, 하나도 먹으면 안 돼. 다 나를 줘야 돼. 5대5. 안 돼. 7대3. 그러면 알았어. 7대3. 내가 7 할게. 네. 자, 우리 조빵수님은 네. 청래에게 물어봐. 정말 탄핵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네? 정말 탄핵이 진짜 될 것 같아요? 탄핵은 돼야죠. 기각되면 어떻게 돼요? 기각되면 입이 방정일 수 있기 때문에 그 얘기는 안 할게요. 테테테 하는 걸로. 다 물어본 거예요? 네? 다 물어본 거예요? 네, 그냥 포괄적으로 물어보는 거. 자, 그러면 송경진, 네. 청량에 하나 더 물어봐 주세요. 저 질문 하나 있습니다. 네. 네. 제가 오늘 뭐 그냥 말 저밀량을 휘젓고 있구만. 이게 준비를 나름 굉장히 많이 해왔는데 그랬어요? 네. 생각보다 시간이 너무 짧아서 너무나 아쉽습니다. 이게 제가 정치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제가 고향이 강원도예요. 근데 거기에는 이제 재미있는 건 예전에 IMF 왔을 때 강원도 사람들은 IMF 몰랐었어요. 왜냐하면 IMF가 오나 안 오나 그냥 힘들었었던 동네이기 때문에 TV에서 뭐 기업이 쓰러진다, 뭐 빚이 많이 난다, 뭐 막 얘기가 나오는데 실제로 저 거기서 살고 있을 땐 뭐 다른가? 우린 그냥 원래 이렇게 살았었는데 그러니까 좀 더 정치에 관심이 없었고 그저 TV에 나오는 것만 보고 그냥 무조건 1번 찍고 게다가 제가 또 그 위대한 YS의 종친으로서 그 말을 많이 하고 맥락이 없으면 차명진데.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된 게 MB 때부터인데 네. 그래서 이제 MB에 대해서 약간 악감정 비슷한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러면 어쨌든 이제 지금 계신 분은 거의 잡았다고 보고 이분 이제 잡으면 바로 MB로 넘어가야 되는데 네. 그게 즉각적으로 될 수 있을까요? 어제 오늘 새벽까지 판도라 녹화했거든요. 차명진의 판도라가 그랬어. 문재인 대통령 되면 척결 이루고 누구일까? MB? MB다. 아, 좋네요. 그래서 어떻게 그걸 알았냐 그랬더니 이번에 책 낸 거 있잖아요. 거기서 그렇게 나온대. 4대강 이런 거 나온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거 바로 잡아야 된다고. 그러면서 또 본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일 방송에 이거 편집돼서 나올지 모르겠는데 4대강 이런 거 자기가 조언했다는 거야. 헐. 그래서 내가 녹조라 때 원종육이 앉아있구만. 그래서 내가 그런 것은 바로 잡아야 된다. 네. 누구를 징벌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런 나쁜 사례들은 다시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반면교사를 삼기 위해서 그런 것은 바로 잡아야 되고 친일파도 지금 잡아서 숙청하고 막
척결 이런 게 아니고 다시는 이런 역사의 아픔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후세에게 민족 정기를 세우자는 차원이고 정신적으로 하자는 거지 육체적 위해를 가하고 그러자는 건 아니다. 프랑스는 그렇게 했지만 우리는 이미 많이 지났고 그 세대들이 좀 많이 또 이제 고인이 됐고 했기 때문에 그분들은 뭐 부관참 시위를 어떻게 하겠냐. 그래서 내가 적폐청산하고 하자는 것은 사람을 잡아다가 막 죽이고 이렇게 하자는 게 절대로 아니다. 그래서 정신을 올곧게 세우자는 차원이다. 그런 면에서 MB 정부 때 정부의 실책 이런 것은 바로잡아야 된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문 대표가 얘기한 거지 사람에 대한 인사사고 뭐 이런 게 아니다. 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시간이 좀 길지가 않아요. 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국민선거인단 등록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은 자동 선거인단에 포함되지만 그렇지 않은 일반 국민 어느 누구나 신청해서 내가 마음에 드는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직접 내 손으로 뽑을 수 있습니다. 서류 접수 얼마나 귀찮습니까? 그거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전화 접수로 하시면 되고요. 내가 현장 투표를 하겠다, AR 투표를 하겠다.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콜센터 전화번호 1811-1000-1811국에 1000번 이쪽으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화 주시면 선거인단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정권 교체와 민족 수립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국민선거인단 신청에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펜션 광고 나갔고요. 그리고 1811 1000번 하나 더 추가됐죠? 1811 1004번 그리고 민주 2017.kr 네 그리고 보이는 ARS 그 인터넷 접수가 좀 많은가 봐요. 네 그리고 광고 하나는 우리 또 추가했습니다. 광고 하나 늘었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 김동규 님이 직접 작성해온 광고 본인 어머니 식당이라는데 이렇게 뻔뻔한 사람 처음 봤어요. 우리 어머니 식당 광고를 내가 만들어왔으니 틀어달라. 근데 우리는 틀어주긴 합니다. 근데 속은 왠지 좀 껄쩍지근합니다. 자, 어떤 광고인지 소개하세요. 네, 지금 울산에서 그 국밥 식당을 하시는데 네. 요 근래 매출이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네. 아, 그러고 보니 기억났네요. 제가 직전에 하던 일이 이제 식당에서 같이 어머니랑 일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식당 이름 가지산 돼지국밥. 가지산 네. 돼지국밥. 울산 네. 어디에 위치하고 있어요? 울산 울주군에 있는데 지금 실제로 가기는 어려워서 저희가 냉동을 해서 포장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인터넷 주문은 안 되고요. 당연히 전화 주문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면 펄펄 끓인 것을 그릇째 배달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육수를 이제 딱 한 그릇 분량으로 얼려서 고기랑 같이 해서 이제 집에서 그러면 바로 끓여서 먹을 수 있게. 울주에서 그러면 서울까지는 몇 그릇까지 배달이 돼요? 4인분부터 됩니다. 근데 울주에서 서울까지 4인분? 그게 남는 게 있어요? 그렇게라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이라서 지금 가게 문을 닫나 안 닫나 거기까지 왔거든요. 지금 최후의 한 수가 지금 여기가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가지산? 돼지국밥. 가지산 돼지국밥. 네, 울주에 있는 큰 산 이름이 가지산이에요. 우리 청래당이 그럼 이거 어떻게 밀어줘야 되지? 지금 시켜. 네? 조팡수는 먹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용감하고 자신감 있어, 보니까. 아니, 근데, 체격이 크지도 않고. 예? 뚱뚱하지도 않고. 뺏싹 말랐는데, 어디로 다 들어가는 거야, 그게, 먹는 게? 잠깐 봤는데 정말 끊임없이 드십니다. 아, 그래요? 아니, 근데 그렇게 먹는데도 살도 안 찌고. 그러게. 계속 말을 해요. 계속 말을 해가지고, 에너지를 분산시키는구나, 그러니까. 근데 우리 조빵수님은, 이 사진은 나가겠지만, 보니까, 안경하고 성격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아. 왜요? 안경은 너무 학구적이야. 맞죠. 일부러 그렇게 쓴 건데. 일부러? 네. 안 싸나워 보이려고? 네. 난 조금 동글동글해 보이려고. 보면 알아, 나는. 감사합니다. 단박에 알아. 네.
자, 지금 시간은 우리 이제 이 작가가 저기 밖에 와가지고 지금 매 눈으로 지금 째려보고 있어요,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눈 네, 마주쳤는데. 관두라구만. 야, 진짜 이재희도 그만뒀고 이제 뭐 2판 4판 볼장 다 본 사람이야. 이재도 끝났어 이제. 자, 청래가 물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빵수님, 네. 하루에 인터넷 몇 시간 해요? 왠지 뭐 시킬 것 같아서 대답하기가 고민되는데. 저 카페에서 엄청 열심히 했는데 지금 며칠 전에 조금 삐져가지고 하여튼 그런 일이 있어서 지금 안 하고 있어요. 누가 삐지게 만들었어요? 잘 모르죠, 확실히. 그것도 모든 책임이 저한테 있습니다. 용서해 주시기 저도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조빵순이나 아니면 부산의 주니맘님, 주로 이제 이 맘들이, 하여튼 맹렬하게 활동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우리 카페에 들어가 봐요. 그리고 쭉 보고, 이제 필요하면 제가 댓글도 달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50명 선거인단 신청했다는 분이 또 한 분 나왔잖아. 마사코. 마사코님. 송경진 몇 명 했습니까? 꼭 밝혀야 합니까? 네. 12명? 한 10명 정도 가족 포함해서요. 저도 많이 했는데. 네.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인증을 올리라고. 김소망처럼. 김소망은 더 했더라고, 이제. 50명 했겠네요, 이제. 김소망? 네. 김소망은 더 했어요. 오늘 나한테 아까 왔는데, 이 친구가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제 동생은 하라고 했더니 다른 사람한테 포섭당해서 이미 했다고. 할당량 있다고 해달라고 해서. 누구를 찍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재인 님이겠죠? 그래요? 네. 김소망, 오늘 왔는데, 럭키세븐. 행운의 숫자를 채웠대. 77명. 오, 대박. 한 일주일 새에 네. 한 30명 정도 늘는 거예요. 예. 네, 77명 채웠대. 예뻐서 해주는 거 아니야? 그분은? 그게 길 다니면서 그냥 해달라고 해도 될것 그러니까 같아요. 예뻐서 해주는 것 같아. 길 다니면서 해도, 김소망 같은 경우는 해줄 것 같아. 홍대로 나갈까요? 아니, 근데, 송경진도 좀 통할 것 자신 같은데? 있어, 지금? 아니. 자신 있는 거야? 아니, 그냥 들이밀죠, 뭐. 그냥 들이밀어? 네. 아니, 가능할 것 같아. 와, 멋있다. 남자들은 잘 안 통하겠지만, 여자들은, 송경진 그 정도는 되잖아. 아니, 그런 걸 떠나서 뭐 좋은 뜻이라고 하면은. 그렇죠. 해주겠죠. 그리고 서서 이렇게 가르쳐 주면 되잖아. 스마트폰. 그럼요. 그러니까 잘 몰라서 참여 못 하시는 분들도 많단 자체가 말이에요. 있는지도 잘 모르는 맞아요, 사람도 맞아요. 많고. 우리 김동규님은, 정권 교체를 위해서 청래당에 들어왔죠. 네. 본인이 제일 잘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빨 터는 거. 이빨 터는 거? 네. 네, 우리 밤새도록 강연? 얘기했어요. 강연? 강연, PT나 신입생 강연 같은 건 짧게는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청래당, 연수원 부원장으로 임명하시는 거예요? 임명합니다, 지금. 원장은 아직 검증이 안 됐어. 원장은 청문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보통 차관이나 부원장이 그래서 좋아. 청문회가 없어. 그러면 PT 자료 이런 거 잘 할 수 있다 이거죠. 네, 근데 너무 기대를 높게 잡지는 말아주셨으면 아니, 감사하겠습니다. 기대를 했다가 내가 워낙 많이 실망하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그렇게 큰 기대는 아니에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교육연수원 부원장. 감사합니다. 네. 연수원 원장 그냥 내가 할까? 하셔야죠. 하셔야죠. 네. 열심히 보필하겠습니다. 그래? 원래 그런 거 좀 많이 해봤어요? 카페나 아니면 학교 활동 같은 거 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어쩌다 보니 후배들 가르치는 거 하고 있고, 어쩌다 보니. 후배들 뭐 가르쳐요? 그냥 학교 관련된 문제면 이제 학교 생활이나 아니면 학교 수업 관련이라는 관련된 건 거. 뭔 얘기예요? 저 지금 사이버대학교 다니고, 다녔거든요. 작년에 졸업했는데, 이제 그때 신입생. 무슨 경영과요. 경영학과. 네. 그래서 신입생 들어오면 학교 생활하는 방법이나 아니면 이제 사이버가 워낙 새로운 시스템이라서 처음부터 전부 다 교육을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 있거든요. 매년 반복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되더라고요. 근데 왜 여친은 없는 거예요? 근데 죄송합니다.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럴 리는 없고요. 비밀이에요. 조빵수님은 남친 지금 현재 있어요? 지금은 없어요.
그래? 그럼 일시적으로 나를 그냥 남친이라고 생각하고 정권 교체에 전념하고 그 이후에 좀 그런 남친 찾아서 나가는 일은 다음에 하도록 하세요. 네, 우린 탄핵 전까지는 결혼 다이어트 청래다, 논외. 남친이 없는 여성들이 저를 그냥 남친이겠거니 생각하고, 정권 교체까지는 다른 데 신경 안 쓰는 걸로. 급격한 남자들은요? 탈당이 예상되는. 남자들은요? 남자들은 신경 쓸 거 없고, 알아서도 하라고 그러고. 내가 예전에 2002년도 때, 우리 노사모, 노무현 대통령 때, 노사모 했었는데, 초등학교 때, 따라다닌 애가 있어요. 부산에. 그래가지고, 나를 아저씨 하면서 막 따라다녔거든. 그래서 내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름 없는 얘기 하면 안 돼. 얘야, 너는, 대학 갈 때까지는 남친 사귀면 안 된다. 그때까지는 아저씨를 그냥 남친이라고 생각해. 그때 그렇게 했거든? 그래가 진짜 그랬어, 걔가. 이거 좀 위험한데요. 아니. 네. 그래가지고, 요거 결국도 시집을 갔어. 가가지고 내가 엄청 이렇게 잘해줬지. 그래서, 나한테 맨날 아저씨 그러면서, 용돈 좀 주세요. 그러면 막 사주고 내가 막 그랬어. 용돈을 주셨다는 건 조금 더 위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네. 자, 하여튼, 정권 교체기, 한국 사회의 변화와 혁명 기간에는 우리 사적인 것을 약간 줄이고, 대의를 위해서 좀 더 노력하고 봉사하는 그런 시간으로 썼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남자들도, 여친이 없는 사람들은 여친 만들기 중단할 것을 총재 포고령으로 당분간, 내립니다. 충성. 네. 그럴 때는 존명이라고 해주세요. 네. 존명. 네. 발음에 주의하겠습니다. 네. 존명이죠. 존. 네네. 그러니까 중국말로는 준밍. 준밍. 네. 맞죠, 준밍? 민인 거, 네. 준밍이잖아. 네. 송경진 있잖아요. 중국말 잘해요. 일본말도 잘하고. 공짜로 어떻게. 그러니까, 니 칸치라이 홈피아 오리양. 이렇게 얘기하면 해석해 주세요. 예쁘다고? 네. 예뻐 보입니다. 뭐죠? 그 정도는 안 해? 오빠가 중국에 있어서. 오빠가 가서 뭔 일 하고 있는데요? 임플란트 무역. 그래요? 우이공스?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회사라고 안 하고 공사라고 이게. 바우시엔 공스? 그러면 이제 보험회사. 오, 되게 있어 보이는데요. 꼭 한 번은 있어 보이는 척 하시더라고. 정확히 찝으셨네요. 네. 네. 지금 이 작가가 밖에서 정말 부담스럽습니다. 더 눈을 매섭게 뜨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성례 시대를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8회인데 야 벌써 8회가 이렇게 했어요. 8회를. 그래서 다음에 9회를 할 텐데 광고가 오늘 하나 더 들어서 뿌듯합니다. 근데 가지산 저 현물협찬이라도 좀 하겠습니다. 돼지국밥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좀 여러분 많이 애용해 주시고 울산광역시 울주군 성북면 선전리. 그렇구나. 네. 내가 사실은 돼지국밥을 그렇게 좋아하는데. 저도. 부산에 가면 항상 돼지국밥 먹어요. 부산이 맛있어. 저희 집게 더 맛있습니다. 오르마 대죽밥 한대 했지. 근데 순대 있잖아요. 순대. 네. 오리지널 순대. 네. 그러니까 돼지만 들어간 것도 있고 순대로도 하고 내장으로도 하고 종류가 많아요. 네. 여러분 해외 여행은 괌쌀밥만. 그리고 밥은 돼지국밥만. 당분간 먹는 걸로. 네. 다이어트에 좋습니다. 네, 다이어트에 좋고. 확실한가?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아무런 목적 없이 주제 없이 길을 가지만 우리는 한 길 정권 교체의 길만 가도록 하겠습니다. 청래시대 오늘